영화배우 이정재 씨의 여러 유명 대사 중 하나가 이게 있죠. 이보게 관성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네. 안지용 기자님, 참. 근데 이게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어디서, 이 대사는 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활용을 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작자들도 왕을 맡을 배우들을 캐스팅할 때 고민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이미지가 정말 왕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왕 전문 배우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최근 작품들을 보면은요, 왕이 될 상이 맞나 싶을 배우들이 왕을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허. 각자의 이유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최근 데뷔 25년 만에 처음으로 왕 역할을 맡은 유해진 씨. 아하. 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네. 유해진 씨 같은 경우는요. 삼전도의 굴욕을 겪었던 그 한반도 역사상 처음으로 청나라에 굴욕했던 그 인조의 역할을 맡아서 유해진이란 배우에게 그 역할이 맞겠다라는 또 이미지가 있었던 거고요. 네. 또 다른 왕은 바로 배우 정진영 씨입니다. 어허. 정진영 씨가 왕의 남자에서 맡았던 배역은요. 바로 다름 아닌 슬픈 광인이라 불렸던 아하. 연산군입니다. 네. 역시 기존 왕과는 이미지에서 좀 다르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왕은 바로 배우 김태우 씨입니다. 어허. 김태우 씨는요. 왕은 네, 왕인데 김태우 씨, 네네. 유약한 왕 전문가입니다. 네, 항상 강인하는 이런 용포를 입은 왕의 이미지가 아니라 무언가 조금은 빈틈이 있어 보이는 왕의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이들이 왜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지 연기하는 모습을 이제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먼저 유해진 씨는 진짜 신분 상승이 됐다는데 어째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임금님 땜시 그러시는 거면 지들 딴은 그래도 왕인지. 고생 많았다 아들아. 침을 잘 듣는구나. 앞으로 침을 네가 넣도록 하여라. 제가 저까지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놈을 잡아들여라. 대박 사건입니다. 이래서 배우한테는 천의 얼굴을 가졌다는 말이 진짜 어울리나 봅니다. 아니 광대 역할 할 때는 또 그대로 또 어울리고 또 왕 골룡폴 입었을 때 또 어울려요 진짜.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허. 지금 비교 영상 2개가 나왔는데 앞에는 우리가 잘 알던 유해진 씨 모습인데 네. 좀 코믹하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뒷모습 왕 연기를 하는데 다른 배우가 연기한 것처럼 야하. 연기 변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방금 보신 게 이제 영화 올빼미에서 청나라 인질로 잡혀간 아들 소현세자를 8년 만에 맞이하는 조선왕 인조 역할을 맡은 유해진 씨 연기 네. 변신 모습인데요. 근데 보신 것처럼 막 멋지게 근엄한 모습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하나사로 막 얼굴 근육이 마비되고 막 중저음의 목소리가 아니라 어딘가 쫓기는 듯한 뭔가 목소리를 긁어서 연기하는 듯한 이런 목소리 연기까지 하시는데 이게 인조가 사실 외전에 보면은 뭐 소현세자가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 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쟁에 휘말려서 아들까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조의 모습을 너무 잘 전형성을 깨면서 연기를 잘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유해진 씨가 97년도에 블랙잭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인 이후에 네. 지금 25년 만에 왕 역을 처음 제안을 받은 거거든요. 왕 역할은 생애 처음이에요. 어허. 근데 감독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왜 나야? 다른 배우 많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스스로가 내가 왕이라고? 나한테 왕하라고? 라고 되물을 정도예요. 그런데 연기하면서 스스로가 정말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역할은 처음이시죠? 아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이번에 살다 왕까지 해보고 왕입니다.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시잖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동안 뭐 계속 도망 다니고 뭐 액션하고 구르고 뭐 이랬었는데 옷도 입혀주고 저 골룡포리 입고 있으니까 정말 이렇게 좀 마음가짐도 이렇게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역시 유해진 씨는 또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인터뷰 중에 그동안의 역할들은 막 도망 다니고 구르고 뭐 산전수전의 의미를 막 담았잖아요. 대체 어떤 역을 그동안 맡았길래 이런 말을 하는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우리가 했지. 내가 했지. 야, 우리가 했잖아. 네가 치고 내가 매치고. 아, 나 허리 안 좋아서 그래. 아하, 말 안 들으면 또 뒷마당에 묶어놓는다. 아, 나 연기 배워서 싫은데. 저건 뭐냐? 바다는 말입니다. 엄청나게 깊고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 알수가 별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날치라는 놈이 있어요. 얘네 날개 달린 물고 그놈도 수만 마리가 물속에서 쫙 헤엄치다가 물 밖으로 탁 나오면서 그냥 날개를 쫙 깜짝에서부터 그냥 수만 마리가 여기까지 돼 있는데 밑에를 때리면 진짜로 하면 어떡해? 연기로 해야지, 연기로. 연기인데 참아야죠. 뭐라고? 진짜 몰입해서 보게 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명품 조연도 훌륭하게 소화해냈네요, 진짜. 그렇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 많다 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주로 그동안 해왔던 역할들이 이제 조연이면서 그리고 뭐 캐릭터의 이름도 그렇지만 옷도 아까 왕 역할에서는 용포를 입었잖아요. 옷도 일반 의상이 아닌 거의 거적대기에 가까운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나오는 역할들을 하셨죠. 네. 왕의 남자에서는 광대 육갑이 역을 했었고요. 전우치에서는 개 겸 사람 역할을 했습니다. 초랭이. 그리고 해적 바다로 간 산적에서는 산적 철봉이 역할을 하는 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중에도 주로 이름이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넙치, 용가리 이런 이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약간 어떨 때는 이렇게 한정된 역할만 해야 되나라는 회의감이 좀 오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연극 무대로 다시 돌아가서 연극에서는 이제 주연을 맡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차승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떤 거라도 이렇게 잘 받아들고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랬나 싶어서 다시 이제 영화 무대로 돌아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유해진 씨가 제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연기는 코미디 연기라 그래요. 코미디라는 게 사실 남을 웃긴다는 게 힘든 일이고 그리고 찍는 과정에서는 너무 고생스럽고 힘겹고 하지만 그걸 힘든 티를 안 내고 남들을 웃겨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제일 힘들면서도 보람이 있는 그런 장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최진범 교수님. 이제 왕의 역할을 했는데 다시 다음 작품에서 막 이렇게 막 어렵게 사는 분 막 이렇게 막 이게 뭐 그런 천민 역할 맡으라 그러면 내가 왕까지 한 사람인데 이게 안 맡을까요 혹시? 아닙니다. 맞습니다. 아, 뭐라고 그래요? 얘기했냐면 네. 천민 역할을 또 맡아야지 뭐 이랬어요. 물론 네.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한 번 했으니까 왕 역할도 왕왕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왕왕 얘기를 들어온다.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떤 역할이든 본인한테 주어진 역할이라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 역시 재치가 있어요. 보세요. 인터뷰 보세요. 왕 역할 맡았으니까 이제 왕 역할이 앞으로 왕왕 들어오지 않을까? 정말 재치 있는 대답입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그래도 유해진 씨가 사실 안지훈 기자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뭐 이 배역도 그렇지만 산전수전 영화에서도 산전수전 겪었지만 실제로도 산전수전 겪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연기력이 결국은 생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정말 어린 시절 극단에서 배고프게 연기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배가 고파서 빵집에 갔는데 갑자기 한 신사가 툭툭 두드리더니 얘기를 하다는 겁니다. 자네 혹시 비대 공장에서 비대에 조립해 볼 생각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방금 제가 생각했던 그 대사는 자네 혹시 연기해 볼 생각 없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비대 공장 얘기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호. 내가 없어 보였나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직업 소개서가 아니라 빵집에서 빵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비대를 조립해 볼 생각 없지 않나 이런 얘기 쉽게 안 나오거든요. 거기서 본인도 의아해했다고 하는데 정작 소위 그 페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보수가 괜찮아서 네. 친구도 한 명 데려와라 해서 결국은 갔는데 그 친구가 다름 아닌 또 다른 천만 배우 류승용 씨였습니다. 어머! 그래서 두 사람이 한 달 정도 방 잡아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비대를 조립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 번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또 한 번은 또 힘든 날 누가 뒤에서 툭툭 두들려서 봤더니 이번에는 오토바이 면허 있냐고 배달해 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딱 보기에 이 유해진 씨가 성실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면 역시 멋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유해진 씨가 왕의 남자에서 이 광대 역할 육갑이 나왔을 때 그때 왕의 권자,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왕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어디 보자. 에이? 난 이런 요상하게 생긴 건 필요 없어. 요란가. 아, 강렬했어요. 정진영 씨의 이 연산군 역할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건 묵직함과 섬세함을 함께 갖춘 배우예요. 어허. 장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선이 굵은 그런 연기들을 너무 많이 했고 지금 화면에서 봤지만 왕의 묵직함도 있지만 섬세하게 본인의 어떤 심적 약점을 표현할 때 그 표현 방식 있잖아요. 얼굴의 표정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저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두 가지 캐릭터가 이걸 정말 명확하게 잘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연기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영상군 안에서 묵직함과 섬세함이라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던 그런 배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진영 배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산 역사의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슬픈 광인으로 생각하며 연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연산군을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슬픈 광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광인이란 건 뭐 좀 강한 모습이지만 그 앞에 슬픈이란 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아픔과 고통도 있었을 것이다. 그걸 표현해내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얘기한 걸 보면 역할에 대한 어떤 소화 또는 분석 이런 부분들이 참 잘 돼 있는 그걸 잘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해진 씨도 그렇고 정진영 씨도 그렇고 어떤 대본, 작품 속의 가상인물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 인물, 그것도 왕을 연기하다 보니까 부담감 100배, 1000배였을 것 같아요. 네, 클 것 같습니다. 특히 두 가지 면에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면은 역사 속에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뻔해. 뭐 연기를 저렇게 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또 잘못하게 되면 또 비난을 당합니다. 아니 왕을 갖다 저렇게 무시해도 돼? 이건 파격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역사를 갖다 무시하는 거야. 또는 왜곡, 역사 왜곡 뭐 그런 거 네. 있죠. 네. 또 두 번째 어려움은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왕은 많지만요. 네. 제가 생각해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왕은 딱 7명입니다. 어허. 연산군. 네. 그런 다음에 인조. 네. 그런 다음에 영조. 어허. 그런 다음에 네. 정조. 네. 그리고 나서 가끔 드라마에 이제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세조, 선조. 그러네요. 결국은 모든 왕은 내가 이번에 왕을 하게 되면은 이전에 왕을 연기한 다른 사람이랑 비교당하게 돼요. 아하. 그러다가 보니까 잘해야 본전인 게 사실은 왕의 연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담감 100배, 1000배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진영 씨도 앞서 유해진 씨 못지않게 흥행 보증수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허준 변호사님. 깜짝 놀랐는데요. 정진영 씨가 1000만 관객이 든 영화 3군데나 출연, 3곳에나 대박 출연한 사건. 3000만의 남자인데 제가 왜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네. 이 영화에 정진영 씨가 나왔었다고 싶은 반전의 남자이기도 그래요? 해요. 방금 보셨던 영화 왕의 남자에도 이제 출연을 했었지만 네. 영화 7번 방의 선물 다들 이 예승이 갈소원 배우랑 유승용 배우만 기억하실 텐데 여기에 정진영 씨가 이제 특별 출연하셨는데 분량이 굉장히 주연급이었어요. 교도소 보안과장 역을 맡아서 열연을 하셨고요. 이게 또 1000만 관객을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영화 국제시장 이것도 1000만 넘은 영화잖아요. 여기서 주인공 아버지 역할로 나와가지고 지금 3관왕 1000만 관객 영화 3관왕을 하셨는데요. 본인은 그래요. 흥행은 관심 없다. 그냥 나는 한국 영화 무조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 진심 어린 연기가 관객들 마음을 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3000만 배우도 대단한데 반전 이미지 또한 대단하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네.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기도 맞아요. 했었죠. 워낙 이런 지적인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시청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진행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딱딱하거나 혹은 정의롭거나 이러기만 한 게 아닐까라는 이미지가 이제 더 씌워지게 맞아요. 되면 배우는 자유로운 그 필드에서 이렇게 그렇죠. 좀 인식이 돼야 되는데 네. 너무 좀 정형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떨 땐 생각을 악역도 맡아야 되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그 일을 관뒀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도 서울대 나왔는데요. 정진영 씨가 서울대 이미지로 막 강조된 게 싫대요. 그게 아마 앞서 김현주 평론가 말씀하신 정말 자유롭게 어떤 연기든 소화해야 되는데 이 서울대 이미지, 공부 잘하는 이미지, 범생 이미지 아마 그것도 씌워지는 게 싫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 야, 이 용포 오랜만에 입어보신 그런 분이랍니다. 오랜 세월 왕좌를 지켜온 분인데 과연 누굴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이들은 모두 물렸으니 속내를 말해보시오. 설마 박나법자와 지지들에게 뇌물이라도 받은 것이오? 말을 좀 해보시오. 예, 받았사옵니다. 받아서 그 돈 모두 전하께서 바라시는 곳에 쓰였음을 잊으셨사옵니까? 뭐요? 과인이 언제? 조정에 무슨 돈이 있어 이곳 창덕궁을 재건하고 새 궁궐을 축조하였겠사옵니까? 알겠어. 그대의 뜻대로 선해법 확대 시행은 없는 일로 할 터이니 그만 물러가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래. 확실하옵니다. 자식이 있는가? 아들이 하나 있사옵니다. 내가 언제 죽는지는 하늘의 뜻이나 남아있는 세자가 걱정이로다. 저 어린 것이 이 참혹한 세상에 어찌 살아갈지 심히 근심스럽다. 와, 사실 이분은 길 가다가 얼굴만 봐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전하 그럴 것 같습니다. 안지훈 기자님. 네, 김태우 씨 왕전문 배우로 유명한데요. 지금부터 보시면은 귀를 잘 보십시오. 귀가 정말 크고 소위 말하는 부처님 귀거든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까요? 한번 네. 연출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왜 김태우 씨를 많이 쓰냐 하니까 귀가 딱 왕이 될 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진짜예요? 네, 정말 귀가 큰 어머, 편입니다. 진짜 크네요, 진짜요. 네. 와. 자, 이 김태우 씨는요. 오, 대박. 네. 네, 사실 1996년 슈퍼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드라마 첫사랑에서 배용준 씨의 대학 선배 역할로 주목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야. 유독 인텔리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네. 실제 학창 시절에도 그 외모 이미지 그대로 공부도 성실하고 성적도 좋은 모범생 쪽에 속했다고 하는데 오, 잘생겼다. 아무래도 네. 연기력 잘하죠. 인텔리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 입체적인 인물 중에서도 왕 역할을 많이 맡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 정말 다수의 작품에서 왕 역할, 거의 왕 전문 배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김태우 씨는. 그런데 허준이라도 앞서 이 특징을 소개할 때 왜 김태우 씨가 맡는 그 왕의 이미지는 극 중에서 또는 영화에서 유약한 왕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김태우 씨가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고 좀 인텔리한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특히 여러 왕 중에서도요 다양한 변신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2013년에 영화 관상에서 맡았던 왕 역할이 굉장히 병약하고 유약한 문종 역할을 맡았는데 이때 연기가 너무 명품 연기였던 거예요. 그게 대중들 머릿속에 굉장히 각인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영화 관상에서요 어린 세자를 남기고 승하하는 문종 역할을 맡았는데 분량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근데 문종이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병약하고 유약한 왕이었다고 하잖아요. 특히 이 어린 자식을 남기고 떠나는 이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스틸려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왔었는데 이 관상 영화도 그때 거의 1000만 가까이 관객이 들었던 그래요? 인기 있는 영화였어요. 이 모습이 굉장하게 비록 이렇게 유약한 왕이었지만 그 연기 자체는 이 관객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던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실제 영화 관상이 나왔을 당시에요. 이 김태우 배우의 관상과 관련해서 뭐 실제로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예, 왜냐면 이 김태우 씨가 문종력을 맡았잖아요. 네. 근데 맡기 전에 그 비슷한 프로그램, 예컨대 이제 다른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왕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 대해서 관상을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역술인이 나와서. 근데 이제 이 김태우 씨도 거기 이제 대상이 된 거잖아요. 네. 역술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서. 아까 귀 얘기를 우리 안주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귀가 부처님 귀여서 이 왕으로서의 관상이 잘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왕을 맡은 이 김태우 배우는 가장 왕하고 잘 들어맞는 관상이다. 왕의 관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관상에서 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적 잠재력도 좀 들여다본 걸까? 실제 진짜 왕 역할 많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저 말은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역술인은 우리가 왕은 이래야 돼라는 관상을 머리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상은 우리가 그동안 드라마에서 봤던 왕과 굉장히 일치해요.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 비슷한 사람이 왕가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관상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해야 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역술인 분들이 오셔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상을 얘기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10년 뒤에 그거를 갖다 만나 안 만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 진짜 굉장히 많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관상은 잠재력이 있게 되는 거고요. 막상 그렇게 연구를 했더니 일치도가 매우 낮다. 그럼 네. 우리는 관상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건데 네. 저는 관상보다 중요한 거는 오히려 한번 상대방의 얼굴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오히려 잠재력을 아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김태우 씨의 이 중저음도 참 왕의 역할이 딱 맞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왕의 관상을 가진 김태우 씨가 신인 시절에는 어땠을까? 딱 궁금하잖아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야 이게 뭐가 어렵다 그래? 야 섰어. 정말 진짜 잊지 못할 영화 공동경비구역. 근데 지금 보면요. 저 당시 이 캐스팅이 초호화 캐스팅이었어요. 김현지 평론가님. 그렇죠. 지금 방금도 보셨지만 뭐 송강호 씨, 이병헌 씨도 나오고 이제 여성으로는 이용혜 씨가 그렇죠, 이용혜 씨 나왔습니다. 나오죠. 이게 벌써 2000년 영화라는 게 믿기지 않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오래됐는데 이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서 김태우 씨가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 공동경비구역 JSA는 그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해서 남북 군인들이 이념이 다르지만 자꾸 만나다 보니까 우정이 쌓여가는 그런 현실과 어떤 그 이념의 다른 세계를 그린 영화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병헌 씨와 함께 김태우 씨가 상병과 일병 역할을 맡으면서 함께 짝을 이뤄서 큰 관심을 받았고 또 네. 열연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우 씨가 이 영화를 통해서 제24회 황금 촬영상 신인 나무상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주연급으로 급성장을 하면서 영화와 드라마에서 많이 출연하면서 또 열연을 선보이게 되죠. 네. 어쨌든요. 사실 이 세 분 각자의 맡은 역할, 왕의 역할뿐 아니라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아도 훌륭히 소화해내는 이런 분들이기에 앞으로도 많은 사랑 시청자분들과 또 팬분들에게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